남자는 자존심 빼면 시체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업종 특성상 많은 아내분들을 코칭해 드리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남편에 대한 말과 행동에서 남편의 자존심을 긁고 있었다는 사실을 정말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쌓여서 남편이 결국 아내를 싫어하게 되고 이혼까지 가는 상황들도 정말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왜 이렇게 자존심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어떤 말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정말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사실 남자들이 자존심에 목숨 거는 것을 보면 아내분들은 이해가 잘 안 가실 겁니다. 괜히 자존심만 세웠다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힘들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때로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빨리 인정하고 털어버리는 게 훨씬 더 현명할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자라고 자존심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단지 여성분들은 자기가 자존심을 부릴 때와 부리지 않아야 될 때, 이때를 남자들보다 순간적으로 좀 더 잘 구분하시는 것 같아요. 반면에 여자가 보기에 남자들은 그게 도대체 뭐라고, 뭣도 아닌 것에 그렇게 자존심을 부리면서 살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남편이 잘 이해가 안 가실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에게 한 명의 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아드님은 운동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친구들하고 노는 걸 봤는데 그렇게 의욕도 없어 보이고 항상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요. 게임 같은 걸 하면 친구들한테 항상 지는데 그렇게 승부욕도 없어 보여요. 그래서 집에 오면 항상 하는 게 그 여자아이 인형 있잖아요. 공주 인형 가지고 항상 집에서 노는 거예요. 만약 이런 아들을 여러분들이 두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신가요? 집에서 혼자 인형을 가지고 노는 걸 보고 있으면 답답하실 겁니다. 남자가 돼가지고 저렇게 의욕도 없고 운동도 안 좋아해서 어떻게 하나, 남자 세계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나중에 학교 가서 힘센 친구들한테 빵셔틀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실 거예요. 아무리 좋게 생각한다고 해도 적어도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처럼 자라는 것을 원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 정도로 남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사내 자식이 그런 거 가지고 우는 거 아니야? 지면 안 돼. 항상 노력하고 이겨야 해.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로 많이 듣고 자랍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남자아이에게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비슷할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 부모가 원하는 기대, 사회에서 원하는 기대를 충족시켜가며 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하고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사는 것에 목숨을 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집단에서 인정받고 꼭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면 그 직장에서의 일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자신이 그 집단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아무리 누가 말리더라도 떠나려는 마음을 꺾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들을 가족들이 알아봐주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굳이 결혼 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자들이 다른 여성에게 정신이 팔려서 가족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를 한다면 아무리 아내가 여성으로서의 가치가 높게 보이더라도, 쉽게 말해 아무리 남자들 눈에 아름다운 여성으로 보이더라도 남편은 아내에게 마음이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 남편과 이혼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남편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들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3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남편의 경제적인 능력에 대해서 비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돈만 벌어오면 다인 줄 알아?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아내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남편이 직장에 가서 일만 하고 집에 오면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하고 아이들한테 관심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답답해서 하신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남편은 자기가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인정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사실 집안일이나 육아는 다 같이 하는 거다, 나 혼자서, 아내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사실을 깨우쳐주고 싶은 마음이셨겠지만 오히려 남편은 기분 나빠하면서 집안일이나 육아를 더 안 하려고 할지도 몰라요. 오히려 반발심을 키울 수도 있죠. 두 번째는 남자의 소심한 부분을 언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 뭘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래, 남편이라면 남자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는 남자 그리고 남편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남자라면 자잘한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소심하지 않고 대범하고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것들일 겁니다. 하지만 남자라고 해서 모든 주제에 관해서 대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남자이든지 간에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남자라서 대범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었겠지만 본인에게는 예민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어떤 남성의 경우에는 어렸을 적에 집안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돈 문제에 관해서는
남편은 예민하게 굴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남성의 경우에는 자신이 힘들었던 이야기를 부모님이 좀 잘 들어주고 공감을 해줬기 때문에 회사에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나둘 아내분에게 자주 사소하게 털어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남편이 남자라는 성별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대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무리가 될 수 있죠. 분명 남자가 예민하고 소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거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은 그런 부분들일 겁니다. 세 번째는 남편의 지인을 비난하는 겁니다. 아마도 남편이 친구들을 만나서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거나 남편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남편 주변에 많아서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그 친구 좀 그만 만나, 걔 좀 이상하더라, 당신 친구들은 좀 특이한 것 같아, 이렇게 말이죠. 당연히 남편 친구나 지인들이 질이 나쁜 것은 사실일 겁니다. 남편에게서 떼어낼 수만 있다면 나쁜 영향을 안 받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남편이 우리가 싫어하는데도 왜 그 사람들을 계속 만날까,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은 그 사람들을 도덕적인 잣대를 들고 그 사람들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언제나 자신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완전히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편 친구들을 비난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남편 본인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남이 우리 자녀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경우에 맞는 말일 때도 있지만 상당히 기분이 나쁘시잖아요.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남편에게 한 번쯤은 해보셨을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남도 아니고 남편인데 이 정도 말도 못하냐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은 남편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 답답하면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런 말을 꺼내게 되었을 때 남편에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보통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잃는 게 많을 거예요. 남편이 깊이 반성을 한다거나 남편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반발심을 가지고 싫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